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장 존엄한 죽음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존엄한 죽음. 여러분들은 존엄한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한다든지 기피하는 현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의 4층을 F로 표시한다든지 죽을 사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주변의 지인들 또는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면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으로 고통 가운데 마지막 죽음이 이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또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좋은 모습으로 존엄한 죽음을 원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본인도 고통스럽지 않게 편하게 죽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요양시설이나 완화의료 서비스가 아주 좋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고 싶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자살이나 고독사 같은 외로운 죽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존엄한 죽음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장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기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럼 PPT 자료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7장 존엄한 죽음과 연명으로 중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 존엄한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죽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맞이하는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죽음이 우리가 바라는 아름답고 좋은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럼
급작스런 죽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허무한 죽음으로 자신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나 아니면 자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자신을 편하게 죽을지는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 바람직한 죽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은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여야 한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 존중감, 정서적 지지, 충분한 정보, 적당한 통증 완화와 가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한 존엄한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이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생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120살을 인간 수명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120년을 잘 살면서 죽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비단 질병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죽음이나 재해로 인한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통계에 의존하여 자신의 수명을 예측합니다. 그러한 통계적 예측의 맹점은 자신은 특별한 죽음에서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는 듯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왕에 맞이할 죽음이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죽을 권리가 있는가? 환자가 임종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단적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위 안락사를 행한 것과 또 하나는 보호자나 환자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연명장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데 연명의료 결정제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보람의 병원 사건과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 행위가 현행 형법에 의하여 촉탁 승낙의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람의 병원 사건 이후 일어난 현상처럼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과 같이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이나 사건화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매우 비현실적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람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람의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남성을 부인이 퇴원시킨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의학적 근거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처벌하였던 사건입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나 하면 1심에서 피해자의 부인 담당 의사를 보조한 3년차 수련의 1년차 수련의를 살인죄로 처벌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1년차 수련의를 제외한 의료진을 살인죄의 방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의료진은 물론 살인죄의 주범인
피해자의 부인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오로지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던 사건입니다. 다음은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할머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존엄사의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된 큰 사건입니다. 배경은 김할머니께서 2008년 2월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여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으면서 생존하시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가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 즉 자기 생각이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한 환자에 대한 생명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그만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전은 또는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인 호흡, 순환, 영양 섭취 및 전해질의 균형 등을 의료인이 보조해 주거나 대신해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발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외부에서 더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가 빼주는 양압 환기나 순환이 어려운 환자는 체외 순환기가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의 기술로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던 환자들도 이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요 및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환자와 환자의 가족, 의료진이 함께 논의한 후 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비록 그 수행의 결과가 원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당시의 적절한 의학적 판단 및 조치에 따른 결과라면 의료진에게 환자를 해할 의도가 없는 이상 개개의 의료 행위에 대한 잘못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1997년 보라매 사건,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2013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이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었으며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의 의료를 함께 다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개요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맞이해야 될 죽음, 즉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법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자,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총 사망자는 28만 명, 약 75%는 병원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아름답게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다면 아마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및 기본 원칙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공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원칙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기 환자란 어떤 환자인지 살펴보면 암이나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그 외 복은 복지불량으로 정하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무슨 뜻이냐 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한 상태라고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이 판단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살펴보면 연명의료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무엇인가 하면 말기 환자나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그 외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지만 뒤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생명의 연장을 위한 특정 치료 방법 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 즉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밝힌 공적인 문서입니다.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남겨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6년 2월 3일 공포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 가지고 법제화되었습니다. 자, 서식은 우측에 보면은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작성자 인적사항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4가지 항목.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것인지, 혈액투석을 할 것인지, 항암제 투여를 할 것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호스피스 이용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사전연명 의료의약서 등록기간을 설명 확인을 잘 들었는지 체크를 해야 하며 환자 사망 전에 알림을 허용할 것인지 열람이 가능하다면 가능한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전 연명 의료의약서 보관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등록기관과 상담자는 누군지, 그 다음 서명을 작성일과 작성자, 그 다음에 등록일과 등록자를 반드시 날짜와 서명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더 요약 설명을 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비하여 연명 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항을 문서로 작성하는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선생님이죠. 담당 선생님이 작성을 합니다. 반드시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양식을 보겠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역시 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지요. 다음, 담당 의사 선생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면허번호, 소속기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 역시 이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 담당 의사 선생님 설명을 사항과 확인 방법을 꼭 체크를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연명의료 의향서와 동일하게 열람 여부를 허용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날짜와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명의료 계획서는 보충 설명을 하자면 환자의 의사에 따라 꼭 담당 의사가 꼭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제2조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그 다음 2항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자, 3항입니다. 말기 환자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그 다음 암 환자, 그 다음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만성 강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게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란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항 호스피스 완화 의료, 즉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다음에 담당 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 환자 등을 직접 치료하는 의사선생님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개혁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항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제3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2항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그 이행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 다음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6조는 호스피스 날을 지정했습니다. 호스피스 날은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 날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 제6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어로 중단 등 결정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어로 중단 등 결정이행을 한 자. 두 번째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그 외에 벌칙도 있습니다. 벌칙은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어로 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을 보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역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시행일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43조를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떤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다음 두 번째,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어로 중단 등 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 상세히 다 연명어로 결정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PPT 자료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기쁘게 죽을 권리도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존엄한 죽음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어떠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명어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어려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어려 행위입니다. 연명어려에는 심폐소생술, 즉 CPR,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명어려결정법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법률의 일부 조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의사선생님과 함께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환자의 의견으로 판단되어 연명 의료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명 의료 결정법 제2조 9항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암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로 인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 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가 있고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의견과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